여러분, 지금 유럽 한복판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바르샤바 중심가를 가득 메운 행렬, 수백 대의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최신형 장비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그 웅장한 광경은 단순한 군사 퍼레이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3년 만에 한국에서 건너간 무려 433대의 기갑 전력이 폴란드 수도를 휩쓴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스케일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언론은 K-기가베이브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며 이 현상을 유럽의 새로운 군사적 물결로 규정했습니다. 퍼레이드의 시작과 함께 도심의 공기는 묵직해졌습니다. 시내 중심 도로 양쪽에 늘어선 시민들은 휴대폰을 들어 영상으로 남겼고, 일부 노년층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단순한 장비 전시가 아니라 폴란드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안보적 자립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군사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신뢰와 희망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론들은 일제히 톱기사로 이 장면을 다뤘습니다. 폴란드, 3년 만에 유럽 최강 지상군으로 부활, 433대의 K-웨이브. 러시아를 긴장시키다 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군사 전문 기자들은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의 위용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K2 전차의 묵직한 궤도 소리와 K9 자주포의 거대한 실루엣은 단순한 장비 이상의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출발점이다. 라는 폴란드 시민들이 광장에 몰려 나와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를 함께 흔드는 장면은 상징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협력 관계를 넘어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긴밀히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민들의 환호 속에서 울려 퍼진 군악대의 연주는 긴장감과 동시에 자부심을 자아냈습니다. 마치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새로운 길을 여는 선언문처럼 들렸습니다. 이날의 광경이 가진 상징성은 단순한 수량에 있지 않았습니다. 433대라는 엄청난 규모는 한국 방산력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숫자였습니다. 이 숫자는 곧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의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전 세계 군사 판도를 흔드는 핵심 공급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폴란드는 군사 장비 노후화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한 국가였습니다. 동유럽의 지정학적 불안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고, 폴란드는 늘 불안한 국경선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내 기존 무기 공급망은 느리고 복잡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의 무기들은 고가일 뿐만 아니라 인도시기조차 불확실했습니다. 바로 이 틈새에서 한국이 믿음직한 파트너로 등장한 것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속도와 신뢰.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한국은 즉각 생산 라인을 조정했고 수개월 만에 첫 장비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단 3년 만에 433대라는 기록적인 숫자를 채운 것입니다. 이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성과였습니다. 현장에서 폴란드 군 관계자들은 이제 우리는 유럽에서 가장 강한 방패를 손에 넣었다. 고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3년 만에 이룬 성과는 다른 어떤 나라라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한국의 방위산업 구조와 정치적 결단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그날의 장면은 단순히 폴란드의 군사력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국방 기술력과 산업 시스템이 유럽 전역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고, 동시에 동유럽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유럽의 언론들은 이 장면을 두고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니라 동유럽 안보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선언이라 평가했습니다. 바르샤바 도심을 가득 메운 궤도 차량들의 무게감, 폴란드 시민들의 환호,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이 집중 조명한 그 순간.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폴란드는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한국을 택했으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유럽 최강으로 부상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그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폴란드는 왜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서 한국을 택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무기 거래의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유럽 안보 지형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핵심입니다. 폴란드가 직면했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10년간의 역사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폴란드는 오랫동안 유럽 내에서 군사적으로 중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국방비를 꾸준히 늘려왔지만 장비 대부분은 구소련제 노후 무기였고 현대화 수준은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하면서 폴란드 사회 전반에는 우리는 다음이 될 수 있다 라는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그 이후 폴란드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본격적으로 대규모 군사력 현대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구에게 의지할 것인가 였습니다. 유럽 내 전통적인 무기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협상 과정이 복잡하고 납품 속도도 느렸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어도 실제로 장비를 받기까지는 7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 역시 막대한 비용을 요구했고 정치적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폴란드 입장에서는 당장 러시아 위협이 목전에 있는데 서방의 기존 무기 체계로는 속도와 현실성을 담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한국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십 년간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을 상대하며 방산산업을 발전시켜왔고 빠른 생산, 빠른 납품, 검증된 성능이라는 3박자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의 군사력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포괄적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계약 직후 한국은 생산 라인을 전면 조정하여 단기간 내 인도를 약속했고 동시에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하는 협력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폴란드 정부를 사로잡은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독일은 느리고 미국은 비싸고 프랑스는 조건이 많았다. 하지만 한국은 즉시 행동했고 약속을 지켰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당시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동시에 유럽 내 다른 국가들에게 충격을 던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유럽산 무기 혹은 미국산 무기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하면서 유럽 밖의 해법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유럽의 군사적 자존심에도 균열을 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또한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배경에는 정치적 독립성도 있었습니다. 미국 무기를 대량 도입한다면 폴란드는 미국의 외교적 압력에 더욱 강하게 종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나토의 주요 멤버가 아니면서도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이자 방산 파트너로서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했습니다. 즉, 폴란드는 한국과 협력함으로써 무기만 확보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자율성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러시아 위협이 현실로 다가온 시점에서 국민들은 무엇보다 시간과 안전을 원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의 대안으로 떠올랐고 이는 곧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파트너라는 인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르샤바 거리를 가득 메운 433대의 장비는 단순한 전력 강화가 아니라 국민에게 안심과 자신감을 준 상징이었습니다.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의 결정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무기를 산 것이 아니다.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이다. 한국과의 협력은 유럽 안보의 축을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실제로 폴란드는 이번 대규모 계약을 통해 단숨에 유럽 최강의 육군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해보면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속도와 신뢰. 둘째, 경제성과 현실성. 셋째, 정치적 자율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폴란드가 실제로 어떤 무기들을 도입했고 그 무기들이 폴란드의 군사력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바로 그 구체적 전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체결한 초대형 무기 계약은 단순히 한두 가지 장비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약은 폴란드군 전체의 전력 구성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각종 지상전과 공중전, 그리고 포병 능력을 모두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사실상 한국의 무기 포트폴리오 전체를 한꺼번에 들여왔고 이는 유럽 군사사에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K2 전차였습니다. 흑표라는 별명을 가진 K2는 이미 한국군에서 운용되며 그 성능을 입증한 최신 전차입니다. 기존의 구형 소련제 T-72나 PT-91을 운용하던 폴란드 육군 입장에서는 세대 차이가 나는 혁신적인 전력 보강이었습니다. K2는 강력한 120mm 활강포와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 능동 방어 장치까지 갖추고 있어 단순히 화력에서 앞서는 것뿐만 아니라 생존성과 기동성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했습니다. 폴란드 군인들은 이제야 제대로 된 전차를 갖게 되었다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T-90 전차와 비교했을 때 K2가 보여주는 기동성은 폴란드 지휘부에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K9 자주포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자주포 중 하나로 꼽히는 K9은 포병 전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폴란드가 확보한 K9 자주포는 단순히 포병 화력 증강을 넘어 나토 체계 내에서 연동할 수 있는 운용성을 보장했습니다. 40km 이상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포격 능력, 고속 재장전 시스템, 그리고 전자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점은 폴란드에게 새로운 전장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K9이 배치되면 러시아의 장거리 포격 위협을 크게 상쇄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는 FA-50 경공격기였습니다.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은 가성비와 다목적 활용도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폴란드는 기존에 보유한 미그 29와 수호이 22 같은 노후 기종을 대체할 필요가 있었는데 FA-50은 바로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최적의 선택지였습니다. 단거리 공대공 전투, 지상 타격, 훈련기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이 FA-50을 기반으로 한국과 공동기술 협력을 통해 차세대 항공 전력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폴란드는 한국형 다연장 로켓 천무까지 확보했습니다. 천무는 단시간 내에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무기체계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 중인 스메르치, 토르나도 같은 다연장 로켓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천무의 특징은 유연성입니다. 탄두 종류를 다양하게 교체할 수 있고 목표에 따라 맞춤형 화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군 관계자는 천무야말로 우리가 러시아의 대규모 기갑부대를 억제할 수 있는 결정적 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외에도 지휘 통제 차량, 보급 차량, 훈련 시스템까지 포함된 계약은 폴란드가 단순히 무기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군사 인프라 전체를 한국식으로 바꾼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폴란드는 이번 계약을 통해 단순히 몇 가지 첨단 무기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군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한국산 무기들이 단순히 성능이 뛰어난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해 통합 전력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K2 전차가 전선에서 돌파구를 열면 K9 자주포가 원거리에서 화력을 지원하고 천무가 광역 타격으로 적 후방을 교란합니다. 그리고 FA-50은 공중에서 근접 항공 지원을 제공하며 전체 작전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모든 무기가 한국산이라는 점은 곧 폴란드군의 지휘체계가 단일화된 시스템 속에서 움직일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로써 유럽 최강의 지상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을 단숨에 억제할 수 있는 기갑 전력, 그리고 나토 내에서도 손꼽히는 기동성과 화력을 동시에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 전력 강화는 단순히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질적 도약이었습니다. 한 유럽 군사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더 이상 국경을 불안하게 지켜보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유럽 동부를 방어하는 최전선의 핵심이자 나토 전체가 위지하는 방패가 되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 모든 무기들이 단 3년 만에 인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 내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속도였고 이는 한국만이 가능하게 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른 납품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폴란드가 단숨에 전력을 확충할 수 있었던 비밀, 바로 한국의 납품 속도와 생산 능력의 배경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폴란드가 단 3년 만에 433대라는 전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 방위산업의 독특한 구조와 놀라운 생산 능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어떤 무기 강국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 계약을 이행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 속도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첫째, 한국은 이미 북한이라는 상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빠른 전력 확충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한국군은 단 하루라도 전력 공백이 발생하면 곧바로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무기 생산과 납품 과정은 항상 신속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폴란드와의 계약에서 그대로 발휘되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한국 기업들은 즉시 생산 라인을 재편했고 신규 장비 생산을 위해 휴일도 반납하며 24시간 공정을 가동했습니다. 둘째,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민간 산업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움직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조선, 자동차, 전자산업을 보유하고 있고 이 민간 분야의 첨단 기술과 대량 생산 경험이 군수산업에 그대로 접목됩니다. 예를 들어 K2 전차의 엔진과 전자장비는 자동차 산업의 정밀 기술이 뒷받침하고 있고 K9 자주포의 차체와 포신 제작에는 조선산업의 강철 가공 기술이 적용됩니다. 이런 융합적 구조 덕분에 한국은 단기간에 대규모 장비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이 유럽 시장을 개척하는 역사적 기회였습니다. 정부는 계약 성사를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켰고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나서 모든 행정 절차를 단축했습니다. 수출 허가, 기술 이전 협의, 금융 지원까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면서 기업들은 생산과 납품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한국은 현지 생산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무기를 만들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 현지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기술을 이전하여 장기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단기간에 장비를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유지보수와 추가 생산까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평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째, 한국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납품 신뢰성을 입증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성능과 납기 준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는 폴란드에게도 큰 신뢰를 주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라는 평가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된 진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요인이 결합해 3년 433대라는 기록이 탄생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이를 두고 속도의 충격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라면 최소 10년이 걸렸을 일을 한국은 3년 만에 끝낸 것입니다. 이는 곧 한국 방위산업이 단순한 무기 제조업체가 아니라 세계 군사 질서를 바꾸는 새로운 주역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도 이 속도는 곧 안보 안정과 직결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장비를 10년 뒤에 받는 것과 3년 만에 받는 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폴란드 군 지휘부는 한국의 속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종이 위에 그려진 계획만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장비들은 단순히 전시용이 아니라 이미 훈련과 작전에 투입되어 실질적인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놀라운 속도는 한국 기업들의 근면성과 국가적 결집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수많은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공장에서 일했고 정부는 전례 없는 행정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우리는 폴란드와 함께 달리고 있다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수출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한국과 폴란드가 운명 공동체로 엮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속도는 단순히 빠른 납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빠른 납품은 곧 폴란드 사회 전체에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는 이제 방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고 이는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한국의 속도는 군사적 효과뿐만 아니라 정치적 심리적 효과까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묻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새로운 동맹의 시작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협력이 러시아, 나토, 그리고 유럽 전체에 어떤 파급력을 미치게 될까요? 바로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 K기가웨이브가 가져온 지정학적 충격과 유럽 내 파장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로 단숨에 유럽 최강의 지상군으로 부상하자 그 파급력은 곧바로 지정학적 긴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한국과의 군사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와 나토, 그리고 유럽 전체 안보 지형을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된 것입니다. 이른바 K기가웨이브는 유럽에서 새로운 세력 균형을 만들어내며 국제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러시아의 반응이 주목되었습니다. 모스크바는 폴란드의 군사력 강화 소식에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폴란드가 동부전선에서 러시아의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고, 러시아군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폴란드의 전력 증강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러시아를 향한 직접적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크렘린은 폴란드 국경 지역에 배치된 러시아군의 훈련 빈도를 늘리고 벨라루스를 통한 연합 전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폴란드의 변화를 러시아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나토는 오랫동안 미국, 독일, 그러나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통해 단숨에 최전선 국가로 도약하면서 나토의 동부 방어 전략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발트 3국과 루마니아 같은 동부 회원국들은 폴란드를 새로운 리더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폴란드의 군사력 강화를 자신들의 안보 강화로 연결지었고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폴란드의 선택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동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전통 강국들의 시선도 복잡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오랫동안 유럽 방위 산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폴란드의 선택은 그들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렸습니다. 독일 언론은 폴란드가 유럽산 무기를 외면하고 한국을 선택한 것은 뼈아픈 패배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역시 유럽의 안보가 유럽 무기로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폴란드의 선택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유럽 무기들이 제공하지 못한 속도와 신뢰를 한국이 제공했고 그것이 폴란드가 원하는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정치적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이나 독일의 그늘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민적 지지를 끌어냈고 여론은 한국과의 협력을 최고의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들은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단순히 불안에 떠는 대신 실제로 강력한 무기를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이 곧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협력이 군사적 차원을 넘어 외교적 파급력을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관계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서 전략적 동맹 수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경제 협력, 기술 교류, 인프라 투자까지 확대되면서 두 나라는 사실상 운명 공동체로 묶였습니다. 한국이 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는 동시에 폴란드는 아시아와의 연결고리로 부상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 역시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맹국인 폴란드가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 무기가 아닌 한국 무기가 중심에 섰다는 점은 워싱턴에도 미묘한 긴장을 안겨주었습니다. 미국 방산 기업들은 이번 계약을 거대한 기회 상실로 평가하며 불만을 토로했지만 정치적으로는 폴란드를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동맹 구조 내에서 한국을 새로운 방산 파트너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확산 효과입니다. 폴란드가 성공적으로 한국 무기를 도입해 전력을 강화한 사례가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면 러시아의 전략적 우위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발트 3국이나 체코, 슬로바키아 등이 한국 무기 도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러시아에게 악몽과도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러시아의 한 군사 전문가는 만약 K기가웨이브가 동유럽 전체로 번진다면 러시아는 서부 전선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즉, 이번 폴란드 한국 동맹은 단순한 무기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유럽의 세력 균형을 바꾸고
러시아를 긴장시키며 나토 내부의 판도를 재편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방산 강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